김치찌개라는 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마 비슷할 거예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해주던 김치찌개, 할머니가 해주던 김치찌개.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만들어도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녕하세요. 브랜드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가끔 이제 브랜드 기획을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템을 어떻게 만드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새로운 아이템을 시작부터 만들지 않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이템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듭니다. 간혹 매장을 운영하면서 신메뉴를 만드시거나 새로운 프로모션을 하거나 새로운 기획을 하실 때 완전히 전혀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굉장히 흔한 김치찌개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 아이템을 어떻게 새롭게 만드는지, 이 김치찌개를 어떻게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지를 약식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지금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내가 판매하고 있는 메뉴가 너무 평범해서 특별하게 못 만들어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 평범한 걸 가지고 특별하게 만드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메뉴에 컨셉을 집어넣는 겁니다. 김치찌개라는 굉장히 대중적인 아이템에 테마를 하나 집어넣는 거죠. 테마를 넣는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다는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한 것에다가 익숙하지 않는 것을 결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치찌개가 메인 메뉴인데 김치찌개로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온라인에 김치찌개를 검색을 합니다. 혹은 김치찌개 맛집, 김치찌개로 전국에 유명한 집이 있으면 그 집을 가서 그 집이 어떻게 하는지 보거나 조금 온라인 서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핀터레스트에 접속을 하셔서 김치찌개를 치고 김치찌개를 예쁘게 사진 찍은 거 혹은 특별한 김치찌개 사진들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치찌개를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새로운 게 나올 확률이 희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고 해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무슨 일이 어디선가 누군가가 하고 있는 김치찌개를 그냥 따라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 익숙한 것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 그 김치찌개로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결합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익숙한 김치찌개와 익숙하지 않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라는 컨셉을 좀 섞어볼게요. 우리가 미슐랭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좋은 재료를 쓰고 비싼 재료를 쓰고 트러플을 갈아준다거나 캐비어를 올려준다는 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김치찌개랑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김치찌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그렇게 돋보이게 만들 수도 없고 행여나 그런 걸 쓴다고 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미슐랭 레스토랑 혹은 좋은 레스토랑에서 쓰는 조리법을 착안해서 그걸 김치찌개에 접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유명 셰프들이 하는 혹은 스타 셰프들이 좋은 레스토랑에서 하는 조리법 같은 것들은 온라인에서 검색하거나 혹은 AI에서 검색해보면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탈리아 요리 중에 라르도라는 게 있습니다. 라르도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돼지 지방 기름으로 비계로 햄을 만든 거예요. 돼지 지방을 따로 떼서 거기에 향신료랑 이런 것들을 넣고 염지를 해서 숙성을 하고 얇게 슬라이스해서 이 지방을 수제 햄처럼 먹는 겁니다. 이게 라르도라는 개념인데 이 라르도가 숙성을 하고 향신료를 넣고 염지를 하고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 돼지 지방의 풍미가 확 삽니다. 그리고 이거를 살짝만 불에 그을려서 먹으면 또 이 지방 풍미가 확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김치찌개에 넣어볼 것 같습니다. 김치찌개 잘하는 집 가면 양은 냄비 큰 데다가 김치찌개 넣고 목살 큰 덩어리 한 덩어리 툭 넣어주잖아요. 근데 이 라르도 같은 것들을 조금만 써도 그 목살 한 덩이 넣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풍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라르도를 꼭 정통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라르도처럼 염지하고 숙성해서 거기에 약간의 불맛을 넣고 그걸 김치찌개에 넣고 끓여서 테마를 잡을 수 있겠죠.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의 조리법, 라르도를 활용한 김치찌개 라는 식으로 만들어서 엄청 풍미 있고 진한 김치찌개를 끓이고 옆에다 라르도 몇 점을 서비스로 줄 수는 있겠죠. 이렇게 대중적인 김치찌개와 김치찌개에 어울리지 않는 대중적이지 않은 것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김치찌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꼭 이런 식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북한식 김치찌개, 더 나아가 함경도식, 함흥식 김치찌개를 기획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함경도의 유명한 음식이나 재료들 같은 걸 검색해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함경
경상도 지방 이쪽에는 가자미, 명태 이런 걸 활용해서 식혜라는 걸 만들어요. 이제 식혜가 이 마시는 식혜가 아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고 자라서 이제 알고는 있는데 가자미 혹은 명태 같은 것들에다가 수수, 조 이런 것들을 넣고 물을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김치처럼 삭힙니다. 그럼 이거를 되게 시큼시큼한 김치처럼 먹는 게 있는데 이 식혜를 김치찌개에 넣고 같이 끓이기도 해요. 아니면 뭐 충무김밥처럼 김치찌개를 그렇게 끓이고 옆에 가자미 식혜랑 조그만 주먹밥을 같이 넣는다든지 북한식 혹은 함경도식 혹은 함흥식 혹은 북한의 어느 지역식 김치찌개로 기획을 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아무튼 결론은 익숙한 김치찌개랑 별로 어울리지 않고 김치찌개랑 같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결합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게 새로운 기획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김치찌개를 특별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겁니다. 이제 흔히 타겟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중적인 김치찌개,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중적인 김치찌개를 특정한 타겟을 만들어서 야 이건 너네를 위한 김치찌개야 라고 대놓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팔아볼까요 한번? 뭐 우선 전날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은 다음날 해장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겠죠. 해장국 하면 뭐 콩나물 해장국, 선지 해장국, 곰탕, 육개장 이런 것들 생각나는데 김치찌개는 딱히 떠오르지 않죠. 왜냐? 너무 대중적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황태나 바지락, 콩나물 같은 걸 이렇게 넣고 해장 김치찌개를 만들어 팔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혼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안주 개념의 김치찌개를 만들자고 하면 혼술하는데 김치찌개 하나만으로는 좀 아쉽죠. 그래서 고기든 회든 이런 것들 옆에다 같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육삼냉면이나 이런 것처럼. 저 같으면 김치찌개랑 옆에 수육을 같이 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멍게 같은 거를 같이 한 상 해서 줘도 될 것 같아요. 혼술 김치찌개 정식 이렇게 판매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김치를 조금 덜 자극적이게 하고 하지만 김치는 한번 삶아서 거의 입에 녹을 정도로 만들거나 거기에다가 부드러운 순두부를 넣어서 어르신들용 김치찌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야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야근러들을 위해 몇 시 이후에는 고기를 몇 그램을 더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 타겟을 잡아서 야, 이 김치찌개는 너희들을 위한 거야 라고 포지션을 잡아서 기획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거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이제 세 번째는 네이밍인데 제가 어디 가서 메뉴 강의할 때마다 꼭 소개해드리는 책인데 바로 이제 외식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음식을 묘사하는데 동일한 음식이라도 평균 길이보다 글자 하나가 더 늘어날수록 음식 가격이 18센트가 더 비싸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뭐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나 프렌치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 메뉴명이 되게 길잖아요. 뭐 24개월 미만의 어린 송아지 안심, 컴파운드 버터의 구운, 유기농 아스파라거스와 강원도 태백 감자로 만든 포테이토 메쉬를 곁들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이 메뉴를 그냥 팔면 소고기 스테이크와 감자 메쉬 이렇게 팝니다. 똑같은 걸 팔아도 내 메뉴의 재료의 특징이나 조리법의 특징이나 혹은 다른 메뉴와 차별점이 메뉴명에 녹아져 있으면 그 메뉴가 훨씬 더 고급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메뉴를 이렇게 서술형으로 쓸 수는 없지만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네이밍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숙성된 돼지고기를 엄청 많이 넣고 김치찌개를 막 3시간 끓여서 숙성하고 다음날 다시 끓여서 제공하는 김치찌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엄청 맛있어요. 근데 그냥 김치찌개라고 판매를 합니다. 그럼 다른 김치찌개랑 차이점을 전혀 못 느끼겠죠. 김치찌개라는 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마 비슷할 거예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해주던 김치찌개, 할머니가 해주던 김치찌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김치찌개 개념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만들어도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이밍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김치찌개 네이밍을 3개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김치찌개, 두 번째 돼지고기 김치찌개, 세 번째 초당 손두부 사골 김치찌개. 어떤 게 네이밍만으로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고 맛있을 것 같고 비싸 보일까요? 아마도 3번이겠죠. 보통 큰 회사들이나 큰 식품 회사들이나 프랜차이즈 회사들 같은 경우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 되게 대단한 것처럼 네이밍 붙여서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영업자들은 되게 정성스럽게 만드는데 그걸 역으로 아무렇지 않게 파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사기를 치고 뭐 홍삼이 0.0001% 들어가 있는데 홍삼 주스 이렇게 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노력, 내가 하는 다른 점, 내가 하는 특별한 점을 메뉴 네이밍에 녹이는 작업을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음식점에 가면 먹는 방법 이런 거 써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나만의 김치찌개를 먹는 법을 만들어서 차별화를 준다거나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를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선택하게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돼지고기, 소고기, 뭐 낙지, 새우 이런 것들을 놓고 두 개를 고르셔서 김치찌개를 완성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말고도 차별화하는 요소들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언가를 기획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 때 완전하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이랑 평범하지 않은 것, 김치찌개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결합하는 게 어떠한 상품을 기획하고 브랜드를 기획하는데 핵심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결국 중요한 건 그 메뉴 자체가 아니라 그 메뉴에 어떤 가치를 입히고 어떤 손님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해주고 싶은지가 판매하는 사람이 확고하면 이거는 새로운 상품 그리고 새로운 기획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새로운 것들을 고민하시는 많은 사장님들, 대표님들, 예비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왕 끝까지 보신 거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